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걷는 도중 갑자기 꺼지는 보도블록. 대중교통 승하차시 일어난 사고. 이사간 집이 비행기 소음으로 시끄러워도 그냥 넘어가셨나요? 일상생활 속 피해 보상 알차게 받는 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상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서 다쳤다. 이럴 때 어떨까요? 저는 X입니다. 예? 보상받을 예. 수 없다. 보상받을 수 없다. 어허.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부주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아까 이 올라오면서 살짝 넘어졌는데 그건 저는 이게 하체가 빈약해서 그래요. 그래. 자, 남의 하체를 또 왜 그러면서. 아니 보상받으라고 할까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만약에 저기 무대에서 넘어졌다 이러면 무대를 만든 사람이 이 세트 만든 사람이 잘못이고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졌다. 그럼 보도블록을 만든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안 그래요? 이 변호사님 말도 안 나오네. 네, 그 정답은 이승현 아나운서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예. 그 보도블록을 깐 사람,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시설물은 아파트 단지나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데 뭐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가 요즘은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고 지점에 따라서 뭐 아파트 단지 내냐 또는 그 밖에 있는 보도블록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에 보상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 담당 직원이 나와서 그 현장 조사도 좀 해서 그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또 그 보상을 해주는 범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위자료, 향후 치료비, 뭐 일실 수입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또 보험 한도가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스튜디오 세트장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네. 만든 사람이 아니라 총 책임 관리자면은 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릎은 괜찮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 예. 바로 정리가 되네요. 네. 근데 보통 뭐 걸려서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오늘 재수가 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보상되는지 정말 몰랐네요. 예,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설물 이런 걸 좀 영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 뭐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뭐 신체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영조물 보상 제도라는 게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청구를 잘 못하십니다. 물론 뭐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영조물 시설물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요. 체육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사지마비라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죠. 이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가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배상해 준 사례가 있고요. 한강시민공원 다들 가보셨죠? 거기 네. 그 축구장 옆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축구공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도 지자체에 6천만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난 적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 그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사 하는 경우가 꽤 빈번한 편이에요. 예.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큰 사고 아니더라도 뭐 골절상 이런 부상의 경우에도 영조물 배상 책임을 주장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 지점이 그냥 일반 도로나 이런 곳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라면은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함께 보시죠. 자,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을 때 승하차 하다가 다쳤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버스 기사님이나 이게 확인을 하고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는 버스 회사에, 뭐 철도는 철도 공사에 네.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예. 오늘 상국 동생이 아주 똑똑해 보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가요? 송 변호사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릴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일상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각각 보험을 가입해서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가 이 대중교통에서 사고가 났다던가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과 후유장애를 이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이제 보상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한번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나아가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버스를 탔는데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했을 때 다치는 경우 왕왕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비나 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버스나 그리고 철도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객 배려, 승객 배려 의무를 위반해서 부주의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승객이 기본적인 어떤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판례 중에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버스는 감속하고 있는데 양손 손잡이를 모두 들지 않고 하나는 휴대전화, 하나는 신용카드를 들고 서 있다가 넘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법원에서 이런 상해까지는 버스 운전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만큼 지하철 들어갈 때 문 닫히는데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특히 음주 상태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의무는 다해야 하는 거네요. 자, 이런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비행기 지연 시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에요. 어떨 네. 것 같으세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네. 한 1박 가까이 이게 지연이 됐는데 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서 이 그 보상을 안 해주는데 보상 안 해주는 게 진짜 천재더라고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진짜 저도 지연됐다고 해서 보상받은 오.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뭐 결항이나 취소 정도만 이게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X입니다. X. 네, 두 분과 다르게 어머, O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저희가 이제 지연하는 그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항공사와 그래서 승객 사이에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만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지연 시간별로 운임의 10%, 20%, 30%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약관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선의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면 뭐 10% 이렇게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건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항공사가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결항이 결정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이 승객들에게 알리면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도 못 구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간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네. 태국으로 가는 비행이 있는데 무려 22시간이 결항된 사안에서는요. 이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너무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 항공사들이 제대로 후속 조치도 안 해주고 여기 고객들이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개인당 4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요. 특히 필리핀의 비용기가 이제 연료 공급 이상 문제로 이 결항이 돼서 한 19시간 지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에도 4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후속 대처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